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130만 일단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조금 전에 수잔리님께서 네. 오윤혜 씨도 홍사원의 경제쇼 잘렸겠네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딱 맞추셨습니다. 제가 원래 내일 출연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피디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도 31년 KBS 생활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윤혜 씨 죄송합니다 하면서 섭외를 처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개 출연자인 게스트인 저까지 촘촘하게 신경 쓰시는 걸 보고서 아, 참 대단하다. 예. 그리고 제가 주말에 봤던 영화 중에 넷플릭스 신작 페인 허슬러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그 펜타닐 진통제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엄청 과장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 중간 유통 과정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번 영업사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면서 FBI에 폭로를 하거든요. 내가 못된 약 팔았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사태들 공영방송이 뭔가 장악되고 그리고 뭐 양평 종점 막 바뀌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뭔가 양심 있는 고발들이 이루어진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수근 선병 같이 네. 박정훈 대령 같은 양심 있는 행동하시는 분들 잘 지켜주고 응원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실을 여러 사람에게 잠깐 숨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2023년도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출연자조차도 본인이 폐지되거나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프로가 없어지는 세상이 저는 처음 경험해봐요. 아니, 저는 이 방침이나 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 예의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는 해야 되는데 네. 주진우 씨도 그렇고 최욱 씨도 그렇고 월요일 날 뵐게요 하고서 네. 지난주에 방송 클로징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 인사를 못하게 만들고 오윤혜 씨도 사실 지금 홍사훈 씨랑 3년 기자랑 이상 3년 이상 했었습니다.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 패널에서 우리 개편 때 하차할 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하고 패널들도 하차할 때 그렇게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을 다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기가 많은 프로들이잖아요. 더 라이브도 네. 마찬가지고 홍사원의 경제쇼도 굉장히 유튜브 조회수가 높거든요.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국민들까지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청취자들한테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작년 2022년 12월 30일 날 청취율 전체 1위 뉴스공장 네. 저녁 1위 네. 신장개업 1등을 하면 잘리고 폐지된다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진행자만이 아니라 그걸 좋아하는 청취자들까지 부정당하는 거예요. 네. 국민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자리는 있어서 국권이 지키고 있겠다. 네, 가열차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후보자가 아주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우선 서울대 법대 79학번 윤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2018년 국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랬죠. 이분이 보니까 판결도 판결이지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는 것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다면서요. 아, 이건 뭐 전에도 한번 제가 10월 23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있어요.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서 간통죄 위헌 결정 나서 간통죄는 이제 민사상의 책임만 지고 형사상 구속되거나 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간통죄 그러면 막 구속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것도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대체 복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박근혜 파면을 선고한다, 결정한다. 라고 했던 그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하고 대법원은 뭡니까? 대법원은 일반 판결에서 1심, 2심, 3심 최종 판결
최종 판결. 다른 거군요. 예, 대법원장, 서로 다른. 그래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의전 서열이 누가 위냐를 가지고 사실 각축을 벌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만큼 중요한가 싶은데 하여튼간에 그만큼 법조계에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해서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대통령과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렇네. 그런데 지금 이종석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에요. 동기. 친해요. 네, 친한 분이세요. 그다음에 이게 공식적으로 얼마나 친한가가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2021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종석 그 지명 내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소장 대빵으로 올라가냐 마냐 요 건인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징계받았잖아요. 근데 징계를 받는데 네. 그 징계위원들을 구성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많이 징계위원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려고 맘먹으면 누구든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갔는데 이종석 재판관이 개인적 이유를 들어서 회피라는 걸 합니다. 그때 당시? 예. 그러니까 이 재판에 나는 재판에서 빠질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 것 같아. 그 근거 법령 위헌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재판에서 빠져요. 네. 개인적으로 회피해. 왜 그러냐. 회피는 언제 할 수 있는 거냐. 네. 재판의 당사자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뭐 부부지간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배우자, 당사자 대리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부인은 아니잖아. 이종석 재판관이. 부모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고. 재판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회피한 걸로 보여요. 본인은 개인적 사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난 회피할래요라고 해서 회피가 되는 것도 아니야. 당시 헌법재판소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보기에도 이종석 이 양반은 윤석열이 당사자인 헌법재판에서는 빠지는 게 좋겠어.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군요. 그래서 빼줬어요. 빼줬어.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인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측면에서 이분이 보수적이다 아니다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낸 소수 의견도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기본권 제한하는 법안은 전부 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산권 제한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 다 위헌이야. 네. 재산권 되게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의 권한 행정부 권한은 옹호하는 쪽으로 판례가 쭉 형성돼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도 본인의 법적 소신이나 양심이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고 스스로 회피를 했던 사람이라면 이분은 소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기본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 회피했냐고요. 그럼 왜 윤석열 당사자 재판을 회피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낸 건 윤 정부에서 이종석 씨가 처음입니까? 헌법재판소장은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제가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 어떤 걸? 국회에서 이거는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다른 여러 가지 무슨 뭐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개인 비리 문제들이 쭉 있어요. 뭐 전입신고도 그렇고. 전입신고 문제도 있고 뭐 부모님 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고지거부도 했단 말이야 재산. 근데 또 이분을 본인 공무원 그 밑에 피부양자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 안 내게 했다든지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전 이런 것도 도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헌재 소장이 대통령과 너무 가까워. 공정한 재판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회피를 윤석열 당사자 사건에서 재판에서 빠졌던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조항이 없거든요. 야당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느 사회의 뭐 단체 이사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같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는 역풍이라든지 여당의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분이 올 때까지는 계속 국민들을 위해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판단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뭐 이동관 탄핵도 올렸고 검사 탄핵도 또 올린다고 하고
또 뭐 법안도 패스트 트랙으로 갔던 거, 특검 법안 뭐 등등등 해서 네. 여러 가지 공세적인 법안이나 이런 게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좋은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지 저는 그런 건 좀 민주당도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동관 탄핵도 어쨌든 미뤄진 거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민 사장 바로 제거되면서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눈치도 없고 양심도 없이 뭔가 일을 계속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다면은 국민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요거는 좀 다른 뭐 사유들보다도 저는 왜 회피했냐, 개인적 이유를 들어서 왜 윤석열 당사자 사건을 회피했냐. 네? 내가 공정한 재판을 못할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네. 이게 가장 문제다. 네, 3부에서는 하승수 세금도둑자바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